S&P는 다른 주요국들이나 우리나라 대비해서 YTD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에 모멘텀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 그리고 연초에 언더했었던 중국이나 유럽을 상대적으로 크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또 좋게 보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가파른 상승대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골든크로스라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단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선진국 전략을 담당하는 황수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미국 주식이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번 쉬어갈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최근 걱정하시는 시각들은 미국 주식 많이 올라서 걱정스럽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저는 충분히 하반기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 생각을 좀 뒷받침할 만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의 상승세가 좀 뚜렷합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지수들을 비교를 하면 코스피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연초 대비해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스닥이나 S&P는 다른 주요국들이나 우리나라 대비해서 YTD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에 모멘텀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 그리고 연초에 언더했었던 중국이나 유럽을 상대적으로 크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또 좋게 보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가파른 상승대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골든크로스라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불파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의 초입에 들어선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7월 초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이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했고요. 과거 사례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차트는 1960년 이후에 S&P 500이 골든크로스를 기록한 사례 이후의 평균적인 주가의 추이입니다. 놓고 봤을 때 차트를 보시다시피 우상향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그 상승 기간이 한 300일 정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7월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베이스라인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4월에 시장에 큰 조정을 만들었었던 것도 결국엔 관세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좋았던 배경 중에는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보시면 국가별 관세 합의 동향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미 주요국들은 합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유럽과 일본이 합의를 했고요. 중국과도 90일 유예, 고관세율 유예를 추가적으로 90일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도 좀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국도 최근에 합의를 마침으로써 어느 정도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관세 합의를 마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라는 도구는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엔 미국이 얻고 싶은 것들을 얻어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 합의에서 미국이 얻고 있는 것을 뭐냐면, 첫 번째는 비관세 장벽 철폐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와 농산물의 수출입니다. 기존에 4월 관세 부과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미국이 새롭게 얻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가 돼서 물가가 오르고 거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들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미국이 얻어가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밸류에이션 우려도 한켠에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은 22.5배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올해 연고점을 경신한 숫자인 거고요. 작년 고점에 근접을 해 있고 2020년, 21년 고점 수준인 최근 5년 평균 대비 1표준 편차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차트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크게 우상향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꺾이면서 시장이 좀 주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세 우려 가운데서도 충분한 펀더멘털, 견고한 펀더멘털로 시장은 상승 동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7월 25일까지 S&P 500 500개 기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고요. 그 중에 80%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5년 평균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의 숫자가
한 77%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예년보다 비교적으로 좋은 분위기의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 시즌을 진행을 하면서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는 계속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관세 충격을 처음 반영을 하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개선의 핵심에는 결국엔 AI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이제 주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AI 인프라의 초과 수요와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AI 쓰임들이 빅테크들의 본업에도 매출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면서 우호적인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주요 시사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에서는 알파벳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상향 조정된 것만을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를 했고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인프라 관련해서는 올해 좀 눈높이를 낮추려고 하는 시장의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성장률이 1차적으로 꺾이면 주가도 거기서 1차적으로 변곡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AI 하드웨어 투자는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6개월 전의 생각이었어요. 거기에 딥시크라고 하는 충격이 들어오면서 AI 인프라 투자의 과잉 공급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이던스들이 상향된 것을 종합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구글의 2025년 예상 캐펙스 숫자의 성장률이 59%에 달합니다. 2024년 캐펙스 성장률이 54%였던 것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성장률이 올해 더 가팔라진 거다라는 거죠.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6개월 전에 그 걱정에 대비해서 이렇다라는 것은 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눈높이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여기에 연결되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까지 해서도 계속 좋은 눈높이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얘네들이 계속 주도해서 지난 2023년과 2024년의 시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2025년 시장도 같은 추세에서 계속 우상향 추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함의를 합니다. 관세와 관련된 충격들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일부에서 악화되고 있기는 한데 얘네들의 경우가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추세를 꺾을 수는 없다라고는 보지만 이러한 상황은 AI 인프라나 그런 투자와 관련한 종목들의 쏠림을 좀 더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 외식 기업 중 하나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는데 그 하향된 매출액 가이던스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매출을 추정을 해보면요. 전년 대비 역성장하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이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가격 부담 때문에 외식 소비를 하기 어렵다라는 뉘앙스들이 최근에 많이 비춰지면서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결제 건수 증가율 자체가 이제 역성장 수준으로 들어서면서 이런 매출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가성비 여행도 이제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로얄 캐리비안 크루지스라고 하는 크루즈 여행 기업이랑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항공사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보시면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하고 항공사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측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에서도 어떤 여행 트렌드가 가성비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분기에 미국 손익분기별 지출 증가율을 보시면 숙박과 항공에서는 지출이 감소를 했고요. 크루즈 여행에서는 오히려 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상대적으로 가성비 여행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 크루즈를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숙박도 해결이 되고 외식도 한 번에 해결이 되는데 그냥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비행기 값도 따로 들고 숙소도 따로 예약을 해야 되고 외식 값도 따로 들기 때문에 더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많이 빠진 이유도 국내 여행 수요가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실적 컨콜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저렇게 좀 주가에 하락이 나타났었다. 소비에서는 관세 우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적인 추세를 바꾼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AI와 관련된
그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시장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좋아지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까지도 온기가 확산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과 러셀 2000이라고 하는 두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그 주가 지수의 순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그려놓은 건데요.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3분기부터 그 중소형주들의 순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S&P 500 순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더 위에 있었는데 올해 3분기부터는 이게 역전이 되는 모습이고 이러한 배경은 이제 그동안 중소형주들이 많이 안 좋았었던 기저 효과가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순이익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우상향하는 시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그런 온기가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드리면요.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시장은 오를 수 있는 환경에 있고 그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은 펀더멘털에 있다.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은 AI 하드웨어, AI 인프라의 초과 수요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으로서 2023년과 4년을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시장은 우상향 추세로 놓고 보는 것이 맞고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중소형주까지도 저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환경이 하반기에 예상된다 정도로 오늘 말씀 정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